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해성처럼 등장해 브라질을 결승까지 이끈 축구 신동으로 2008년 유럽 최고의 기대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를 수상한 브라질의 역대급 축구 천재, 새로운 호나우지뉴라는 별칭과 함께 맨유에서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결국 대성하지 못한 별, 올리베이라 안데르송입니다. 1988년 4월 13일 브라질 남부 인구 150만의 항구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태어난 안데르송. 여느 브라질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과 친했던 것처럼 안데르송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5살이란 어린 나이에 브라질의 명문 그레미우에 입단한 그는 14살이었던 2001년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유스클럽으로부터 작은 임금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두 남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서게 된 안데르송이었죠. 어린 나이에 한 가족을 위해서 축구장에서 뛸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보다 간절했으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데르송의 천재적인 축구 재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당시 2부 리그 격인 브라질 세리에 B에 속해있던 팀에서 단 5경기밖에 나서지 못했지만 시즌 막판 터뜨린 극적인 골 덕분에 그레미오는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축구 열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브라질 리그에서 이 플레이오프의 과열은 예상된 결과 무려 4명의 그레미오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7명이 뛰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경찰이 투입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7명을 상대로 한 나우치쿠의 승리가 손쉽게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팀 내 가장 어렸던 안데르송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빠른 드리블로 돌파하면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나우치쿠의 골망을 가른 안데르송. 이 골은 결승골이 되었고 기적같은 1부 리그 승격을 안데르송이 이끌게 됩니다. 이때 센세이셔널 충격 덕분에 브라질 축구 팬들은 이 한 명에 의해서 기적을 빗대어서 제2의 호나우지뉴라는 찬사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안데르송이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시점은 이로부터 얼마 안 된 2005년 안데르송이 속한 브라질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안데르송이었고 대회 2골을 터뜨리면서 골든볼을 수상을 합니다. 마르셀루 누리사인, 카를로스 벨라, 지오바니 도스산토스 등의 걸출한 재능들을 제치고 최고의 별로 떠오른 것이었죠.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토는 이미 2005년 초부터 브라질 현지로부터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안데르송 영입을 희망했고 사인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U17 월드컵에서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포르토는 109억을 들여서 영입한 안데르송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죠. 유럽 진출을 희망했고 또 더 나아가서 데쿠가 뛰고 있었던 클럽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은 안데르송을 흥분케 했습니다. 2006년 3월 5일 첫 유럽 데뷔전을 치른 안데르송은 얼마 안가 리그 우승을 만끽했지만 벤피카와의 라이벌전에서 우리나라 축구팬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잔디남 카츄라니스에게 엄청난 태클을 당해서 그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리 골절이라는 부상으로 5개월을 쉬어야 했던 안데르송. 한편 안데르송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퍼거슨 감독은 2007년 여름 316억이라는 거액에 그를 데려옵니다. 포르투에서 처음 관찰한 스카우터의 말에 의하면 역대급 시대의 천재라는 소식에 퍼거슨 감독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부상 재활 중이라 갸우뚱했지만 포르투가 디에고를 브레멘으로 이적시킬 만큼 안데르송에게 거는 기대감이 컸을 정도였고 바르셀로나가 300억에 영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 뒤엔 안데르송 영입에 재빠르게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루머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영입에 맨유 축구 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영입 확정 후엔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외모와 헤어스타일 등 호나우지뉴를 연상케 제2의 호나우지뉴라고 불렸고 공격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폴스콜스의 대체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측면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능력 덕분에 훌륭한 대체 자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양한 전술에 변화를 주는 퍼거슨 감독에게 이만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는 찾기 힘든 것이었죠. 안데르송이 맨유의 퍼거슨 감독을 만나 악수한 뒤 첫 한마디가 와우, 그만큼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전략을 꾸리기 위해서 맨유가 나니까지 함께 데려오면서 젊은 피를 수혈하자 맨유 팬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퍼거슨 감독의 포석이라 여겼고 2007-2008 시즌 퍼거슨 감독의 그림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맨유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리그 5라운드
썬더랜드와의 경기에 첫 선발 출전한 안데르송은 많은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건 어슬레틱과의 9라운드 경기 교체 출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기 시작.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는 1도움에 불과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브라질 특유의 빠른 몸놀림과 날카로운 패스로 팀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윙어로 쓰여질 듯 했으나 의외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가담, 터프함을 보여주어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라드나 파브레가스가 있던 리버풀, 아스날전에서 특히 유독 돋보이는 활약이 뒷받침이 되어서였을까요? 맨유 서포터들은 안데르송 응원가에 그가 파브레가스를 바보로 만들었네 라는 가사를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물론 파브레가스가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긴 했지만 안데르송은 아스날의 전방 패스를 모두 끊어놓으면서 상대 미드필더진을 괴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 EPL 최고의 미드필더 제라드가 단 18세 브라질 소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메인으로 떴을 정도. 퍼거슨 감독도 안데르송이 큰 경기에 강한 사나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리버풀 원정, 리버풀 홈, 아스날 원정, FA컵 아스날 홈 경기들이 바로 안데르송이 날뛰었던 경기들. 챔스 토너먼트 로마전 1차전에서 경험 부족과 위험한 플레이를 많이 해 아쉬움을 삽니다. 맨유에서 클레베르손이란 브라질 선수가 거쳐갔고 실패작이었지만 안데르송은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이미 적응까지 마쳤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안데르송이 거친 프리미어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맨유 이적 초기에 안데르송은 호날두 집에서 7개월이나 함께 살았고 안데르송은 돈 한 푼 쓸 일도 없었을 정도. 훈련장까지 호날두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툰 영어를 써도 안데르송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고 호날두와 케이로스 코치와 이야기할 땐 포르투갈어를 사용했습니다. 제2의 호나우지뉴라는 별명이 붙었던 안데르송이었지만 맨유에서 그는 그보다 네덜란드의 에드가 다비드를 연상케 하는 활발함을 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굳이 그가 호나우지뉴가 될 필요가 없었고 호날두, 테베즈, 루니 등의 걸출한 공격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비 능력, 볼 소유 능력이 탁월했던 안데르송에게 슈팅은 약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슛을 할 때마다 맨유 팬들은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만 했죠. 따라서 스콜스의 후계자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 챔스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투입된 안데르송은 승부차기 승부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합니다. 라이언 긱스가 퍼거슨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데르송을 추천을 한 것이었죠.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안데르송은 젠장, 난 이제 20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덜컥 겁이 났지만 말입니다. 8강전 로마전에서 아쉬운 모습 그리고 스콜스가 중원에 서게 되면서 안데르송은 결승전에서 선발로 못 나왔지만 꿈에 그리던 챔스 우승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9년 챔스 결승전에서 21살의 어린 나이에 선발로 등장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풉니다. 상대 바르사가 메시, 에투, 사비로 이루어진 워낙 어메이징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맨유 이적 초기와 1년 반 동안은 안데르송의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2008 유럽 최고의 재능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 수상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안데르송은 부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2월에 당한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행 꿈도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부상이 잦아지고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은 늘어갔고 훈련에 무단으로 이탈하기까지 한 안데르송. 2010년 여름 EPL 개막을 앞두고 포르투갈 여행 중 교통사고까지 터지면서 골칫덩이가 되어갑니다. 그래도 퍼거슨 감독은 은퇴 직전까지 안데르송을 아낍니다. 맨유 마지막 임기 시절 때 안데르송을 직접 감독실로 불러서 이 팀에와 함께한 것에 고마워, 이젠 내 시대가 끝나가 라고 말했을 정도. 시즌 1000분도 소화하지 못했던 안데르송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의 무릎 부상, 햄스트링 부상을 겪으며 팀이 상승세를 탈 때마다 이탈합니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모에스 감독이 오자 그는 완전히 미운 오리로 전락합니다. 모에스 감독 눈밖에 난 데 이어서 바날 감독 체제에서 조차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죠. 피오렌티나 임대를 보냈지만 별다른 활약도 못 보이자 2014년 맨유는 안데르송과의 인연을 새드 엔딩으로 마치고자 했습니다. 높은 주급 때문에 딱히 데려가려는 구단이 나오지 않자
이도 저도 아닌 선수가 된 안데르송. 2015년 2월 3일 브라질의 인터나시오날이 맨유와 계약 기간이 끝난 안데르송과 새로운 4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 27살 전성기를 누려야 할 시기에 브라질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터나시오날에서 안데르송은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공격에 큰 활력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후반기에 공비로 나서 5도움을 올렸지만 팀은 득점력 부재에 시달렸고 오히려 21살의 골키퍼였던 알리송 베이커의 눈부신 선방이 팀을 리그 5위로 이끌었을 정도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폼이 더 떨어진 안데르송은 팀 내 입지마저 흔들렸고 2018년 터키 2부 리그로 둥지를 옮기며 유럽 무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벤치 멤버였고 연봉 또한 60%가 삭감되는 등 좌절하며 31살이란 이른 나이에 은퇴를 발표. 2019년 9월 21일 축구화를 벗게 되었죠. 창의적인 패스와 넓은 시야를 앞세운 안데르송은 비록 스콜스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고 미친 존재가 되었지만 한때 맨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멤버로 우리에겐 박지성과 뛰었던 멤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슈퍼 유망주에서 끝내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한 비운의 축구 선수 올리베이라 안데르송. 그의 재능이 터졌더라면 지금쯤 맨유의 모습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데뷔 때부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 20년 넘게 최정상을 지켰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